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잠시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인 기산골의 인품 좋기로 소문난 김진사 대기 자리를 잡고 대를 이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거대한 집의 기와지붕이 마치 파도처럼 끝없이 이어진 모습만 보아도 저절로 고개를 깊게 숙일 만큼 그 집안의 위세와 학식은 온 나라에 자자할 정도로 대단하였는데, 정작 그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들보다도 기계가 넘치고 목소리가 낭랑한 딸들이 7명이나 있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늘 북적거리는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이웃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가 곱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기로 이름이 난 처녀였는데, 그녀의 고운 성품은 소문을 타고 멀리 김진사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위해 연화의 집안에 정중하게 혼사를 청하게 되었고, 연화의 부모님은 대갓집으로 시집을 가는 딸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이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연화는 정든 고향 마을과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야 한다는 서운한 감정도 컸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 지혜롭게 잘 살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양볼에 연지를 찍고 화려한 감에 몸을 실어 상구비를 돌아 기산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탄 가마가 기산골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이 귀한 혼례 행렬을 구경하며 새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칭송하기 바빴고, 연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 문틈 사이를 보았습니다. 마을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으며 김진사의 집 대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여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기에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려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앉고 연화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발소리와 속삭임에 고개를 살짝 들어 앞을 보게 되었는데, 그 풍경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앞마당에는 기품 있는 옷차림을 한 7명의 여인들이 마치 병풍처럼 둥글게 늘어서서 새 신부인 연화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김진사의 금쪽 같은 7딸들이자 연화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며 모셔야 할 무시무시한 기세를 가진 시누이들이라는 사실을 연화는 그 자리에서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나란히 서 있는 그녀들의 모습은 마치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견고해 보였고, 연화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자신이 과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문득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내내 연화의 귓가는 시누이들의 나긋나긋하면서도 뼈가 있는 듯한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무거운 족두리보다 시누이들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져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연화의 옷가짐을 하나하나 살피며 옷감이 귀한 것인지 확인하였고, 둘째 시누이는 연화의 걸음걸이가 법도에 맞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으며, 막내 시누이는 연화의 화장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연화는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와 시아버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김진사 부부는 그런 연화의 단아한 모습이 마음에 쏙 드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화려했던 혼례 잔치가 끝나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 되자 연화는 드디어 신혼방에 앉아 하루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에 다시금 마음이 긴장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시집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라버니의 혼례를 위해 친정에 모두 모인 상태였고, 그 기세가 워낙 당당하여 안방마님인 시어머니조차 그녀들의 말을 거스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된 도령의 따뜻한 눈길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지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7 시누이들과의 생활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 벌어질 수만 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 연화는
이미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는 참모 할멈을 발견하고는 얼른 소매를 걷어붙이며 인사를 건넸는데 할멈의 눈빛에는 연화를 향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참모 할멈은 연화에게 이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7 시누이의 입김이 워낙 세서 웬만한 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 섞인 충고를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시어른들의 아침상을 준비하였는데 문득 문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누이들의 시선을 느끼고는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지자 7 시누이는 모두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연화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하였고 식기 소리만 들리는 고요함 속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해 연화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간이 조금 싱겁다며 눈썹을 까딱였고 셋째 시누이는 밥물이 너무 많아 밥이 질다며 투덜거렸는데 연화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잘못된 점을 고치겠노라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시누이들을 말리는 듯하면서도 결국은 딸들의 편을 드는 눈치였고 연화는 이 거대한 가족 안에서 자신이 기댈 곳은 오로지 스스로의 인내심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연화의 주변을 감싸고는 자신들의 시댁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은근슬쩍 연화가 해야 할 집안일들을 하나둘씩 지시하기 시작하여 연화의 일감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넷째 시누이는 자신이 입고 온 비단옷의 얼룩을 지워달라고 부탁하였고 다섯째는 친정에 온 김에 고추장을 새로 담가야겠다며 장독대를 정리하라고 시켰으며 여섯째는 정원의 잡초가 보기 싫다며 투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요구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묵묵히 알겠다고 대답하며 마당으로 나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일거리들 앞에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마당가 우물가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비벼 빨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실 부모님 생각에 차마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어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기상골의 바람은 차가웠고 우물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연화는 정성껏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시누이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이 물결에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참 빨래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담벼락 너머로 마을 여인네들이 수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김진사 댁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고생이 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연화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시누이들의 지시에 따라 장독대를 닦고 잡초를 뽑으며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였는데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부르텄지만 시누이들의 눈동자는 여전히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쫓아다녔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 툇마루 끝에 앉아있을 때 첫째 시누이가 다가와 시댁의 법도에 대해 훈계를 시작하였고 연화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시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라버니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과도한 관심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누이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마을 소식부터 시작해 연화의 친정 가문 이야기까지 도마 위에 올리며 깔깔거렸고 연화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저녁상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7명의 시누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 그 소리는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러웠지만 연화는 그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음식이 타지 않도록 불 조절에 신경을 썼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출 무렵
연화는 겨우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7 시누이의 얼굴이 차례대로 떠오르며 각기 다른 목소리로 자신을 나무라는 환청이 들리는 듯하여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연화는 어두운 천장을 보며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창밖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시누이 중 누군가가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거나 혹은 무언가 새로운 소동을 준비하는 듯한 불안한 예감을 주어 연화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연화는 시누이들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향긋한 꽃차와 함께 달콤한 조과를 만들어 시누이들이 모여있는 사랑채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시누이들에게 차를 권하며 어제 가르쳐주신 법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노라 머리를 숙였고 시누이들은 예상치 못한 연화의 공손한 태도와 맛있는 음식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고 넷째 시누이는 음식이 너무 달다며 투정을 부렸고 7째는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집안일이 줄어들 줄 아느냐며 차가운 말을 내뱉어 연화의 정성 어린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연화는 시누이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아침 그녀들의 방을 찾아가 무난 인사를 올리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폈는데 그런 연화의 태도에 몇몇 시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째와 둘째 시누이는 연화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경계하며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고 연화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진사댁 며느리가 7 시누이 등살에 제명에 못 죽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고 연화는 그런 소문이 시어른들의 귀에 들어갈까봐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시어머니로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항아리를 닦으라는 명을 받았는데 이 항아리는 김진사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 만약 흠집이라도 나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연화는 정성을 다해 항아리를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5째 시누이가 다가와 장난스럽게 말을 걸며 연화의 팔을 툭 치는 바람에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 연화가 재빨리 몸을 던져 항아리를 받아내어 큰 사고는 면했지만 시누이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덤벙거린다며 연화를 나무랐고 연화는 억울한 마음이 솟구쳤으나 입술을 깨물며 사과를 올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화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누이들의 고의적인 방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단순한 인내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이 왜 그토록 자신을 몰아세우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아마도 그것은 그녀들이 시댁에서 겪는 서러움과 스트레스를 친정 식구인 자신에게 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시누이 개개인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참모 할멈에게 조용히 다가가 시누이들의 시댁 생활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 할멈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는 듯 했으나 연화의 진심 어린 눈빛과 정성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시누이들 한 명 한 명의 아픈 사연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고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누이들에 대한 미움 대신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자식이 없어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었고 둘째 시누이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서 늘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시누이들도 각기 말 못할 사연들을 가슴속에 품고 친정에 오면 그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이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한 진심 어린 계획을 세우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부터 시누이들의 불평불만을 들을 때마다 예전처럼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힘든 상황을 먼저 언급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그 진심은 얼어붙었던 시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첫째, 시누이에게는 자식 귀한 집안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냐며 손을 꼭 잡아주었고, 둘째 시누이에게는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비단을 몰래 챙겨주며 시댁에서 기죽지 말라고 다독여주니 시누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여전히 독서를 내뱉는 시누이들도 있었기에 연화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으며, 마을에는 며느리가 시누이들을 홀리고 있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연화가 시누이들에게 뇌물을 주어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오해하며 연화를 불러 엄하게 꾸짖기 시작하여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변명을 하면 일이 더 커질 것을 알았기에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들은 각기 다른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당분간 근신하며 자숙하라는 명을 내렸고, 연화는 차가운 골방에 갇혀 홀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맞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연화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고향집 마당에 피어있던 연꽃들을 떠올렸고,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자신도 이 시련을 이겨내어 집안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겠노라.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은 더 낮은 자세로 그녀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누이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없었으며 오로지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의 매듭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들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연화는 근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부엌으로 나가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였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내어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였으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시누이들도 식탁에 앉아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하였고, 예전처럼 큰 소리로 연화를 타박하지는 않았지만 묘한 정적이 흐르는 식탁 분위기는 연화로 하여금 더욱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여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 침묵이 폭풍전야와 같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조만간 시누이들 중 누군가가 이 상황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든지 결판이 날 것이라는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화가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막내 시누이가 연화의 소매를 붙잡고는 아무도 없는 뒷뜰로 데려가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미안했노라 고백을 해왔고, 연화는 예상치 못한 막내의 사과에 깜짝 놀라며 그녀를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사실 언니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했었다며 앞으로는 새언니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작은 변화는 연화에게 커다란 희망의 빗줄기가 되어 그녀의 어두웠던 마음에 등불을 켜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화는 막내 시누이의 손을 잡으며 우리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보자고 속삭였고,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약속은 고요한 뒷뜰에 울려 퍼지며 기상골 김진사 댁에 불어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시누이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은 뒤에도 김진사 댁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으며, 연화는 새벽이 차에 오기도 전에 찬물을 길어 올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첫째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어김없이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와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연화가 닦아놓은 녹그릇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앉았다며 트집을 잡았고, 다른 시누이들 역시 하나둘씩 모여들어 연화의 살림살이를 사사건건 간섭하며 마치 연화를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닌 불청객으로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기세를 꺾으려 들었습니다. 연화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으나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그녀들의 모진 말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기 위해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쯤 이 긴 터널 같은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빨래를 하러 나온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김진사 댁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 연화의 처지에 대한 것이었고,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삽시간에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가 7 시누이의 등살에 못 이겨 벌써 짐을 쌌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또 어떤 이는 연화가 사실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시누이들을 하나씩 포섭하고 있다는 흉흉한 추측을 덧붙이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장터에 나갔던 집안 일꾼들의 귀를 통해 김진사 댁 안마당까지 흘러들어왔고, 이를 전해 들은 시누이들은 자신들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그 화살을 오로지 연화에게 돌려 더욱 거칠게 그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넷째 시누이는 평소 시샘이 많고 욕심이 남달랐는데, 그녀는 연화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옥비녀를 탐내고 있었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연화를 공영에 빠뜨릴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며 집안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몰래 들어가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자수 보관함을 뒤적였고, 마치 연화가 보관함 속에 들어있던 귀한 폐물을 훔쳐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화는 그저 시누이들이 시킨 고된 바티를 마치고 땀을 닦으며 들어왔지만, 넷째 시누이의 차가운 미소와 다른 시누이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마주하고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을 강하게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이윽고 집안에는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의 폐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넷째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화가 아침에 안방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아 연화를 순식간에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연화는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한 누명에 온몸이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으나, 첫째 시누이를 비롯한 다른 시누이들은 연화의 침묵을 죄의 증거로 확신하며 그녀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가슴을 움켜쥐고 자리에 주저앉아 연화를 원망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시누이들이 짜놓은 견고한 그물망에 걸려든 물고기 신세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시누이들의 비난 속에서 힘없이 흩어지며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는 애처로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린 연화의 머리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늘도 그녀의 슬픔을 아는 듯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와 세찬 비가 내렸지만, 시누이들은 비를 피하기는커녕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시댁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부모님의 얼굴과 자신을 믿어주었던 남편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고, 여기서 무너지면 영영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사방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난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엿보며 며느리가 정말 도둑질을 했나 보다고 수군거렸고, 연화의 명성은 단 하루 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녀가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뒤쪽 부엌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찬모 할멈은 넷째 시누이의 평소 행실과 오늘 아침의 수상한 움직임을 기억해내고는 연화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때임을 깨달았지만 상대가 안주인의 딸들이라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연화가 젖은 몸을 이끌고 헛간으로 쫓겨날 때 몰래 다가가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건네며 지금은 비바람이 거세지만 진실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법이라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이 따뜻한 위로는 연화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참모 할멈은 연화에게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사람의 욕심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라는 짧지만 강렬한 충고를 남긴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연화는 할멈의 말을 되새기며 어두운 헛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들은 연화를 아예 집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아침상을 차려 먹으며 낄낄거렸지만 넷째 시누이는 자신이 감춰둔 폐물이 들통날까봐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꾸만 뒤뜰 장독대 주변을 기웃거리는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유심히 관찰하던 참모 할멈은 넷째 시누이가 장독대 밑에 숨겨둔 보따리를 확인하고는 이를 즉시 시어머니에게 알리기보다 연화가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기로 결심하고 연화에게 장독대를 닦으라는 명을 내려보냈습니다. 연화는 힘든 몸을 이끌고 장독대로 향했으나 그곳에서 넷째 시누이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고 시누이는 연화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을까봐 사색이 되어 오히려 연화에게 달려들며 행패를 부려 다시 한번 마당에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을 듣고 나온 첫째 시누이는 무슨 일이냐며 연화의 뺨을 때리려 했고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들 시누이의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은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으니 당당히 확인해보자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외쳐 주변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당황한 시누이들은 헛웃음을 치며 어디 한번 해보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연화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과 슬픔이 섞인 광기마저 서려 있어 그녀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 밑바닥을 가리키며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 함께 확인해달라고 청하였고 넷째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참모 할멈이 그녀의 길을 막아서며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가리킨 장독대 밑바닥을 들추자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화려한 폐물 보따리가 흙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고 이를 본 시누이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넷째 시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애썼습니다. 연화는 폐물을 조심스럽게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해드리며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었음을 알렸고 시어머니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려 집안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고 자신들이 저지른 모진 짓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위계 질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 시누이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김진사댁 시누이들의 고약한 심성을 비난하며 연화에 대한 동정의 여론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외부의 시선은 시누이들을 더욱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게 만들 만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며 넷째 시누이를 나무랐지만 그녀 또한 연화를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터라 그 비난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살벌하게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꼬박 이틀을 단식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 집안에서의 위치를 고민하였고, 시누이들은 그녀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김진사의 숙부인 노대감이 집안 소문을 듣고 지팡이를 짚으며 김진사 댁을 방문하였고, 그는 7 시누이를 마당에 나란히 세워놓고 가문의 전통을 더럽힌 죄를 엄히 물으며 호통을 쳐서 그녀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노대감은 며느리 연화의 성품이 이미 온 마을에 자자한데 어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느냐며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었고,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지 못하면 김진사의 관직까지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하여 시누이들은 공포에 질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화는 노대감의 방문 소식을 듣고 방에서 나와 인사를 올렸으나 그녀의 수척해진 모습에 노대감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생이 많았노라 위로해 주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누이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시누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재수가 없어서 들킨 것이라 생각하며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녀는 연화가 마을 사람들과 내통하여 가문의 비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또 다른 모함을 준비하며 자신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입방아꾼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연화가 친정 부모님에게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고, 이 소문은 다시금 집안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던 김진사 댁에 또 다른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넷째 시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다니는지 조용히 추적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치밀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넷째 시누이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주막에서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남자가 바로 마을에서 악명이 높은 소문 유포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그녀의 모든 악행을 뿌리 뽑을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즉시 참모 할멈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들의 만남을 증명해 줄 증인들을 섭외하였고, 넷째 시누이가 가문의 돈을 써서 며느리를 모함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며 조용히 그물이 좁혀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넷째 시누이는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으며 다시금 시어머니 앞에서 연화의 험담을 늘어놓으려 준비했지만 이미 연화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7 시누이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넷째 시누이가 입을 때려던 찰나 연화가 먼저 선수를 치며 오늘 낮에 넷째 시누이가 주막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시누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넷째 시누이가 만난 남자의 이름과 그에게 건넨 돈 봉투의 내용까지 상세히 읊조렸고, 다른 시누이들은 경악하며 넷째를 바라보았으며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사실을 밝히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넷째 시누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변명을 하려 했으나 연화가 불러온 주막의 일꾼들이 증인으로 나서자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고, 이로써 연화를 향한 모함의 실체는 명백하게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이토록 악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며 넷째 시누이를 당장 시댁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친정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으며, 다른 시누이들에게도 연화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가문에서 제명하겠다고 선포하여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첫째 시누이를 비롯한 나머지 시누이들은 무릎을 꿇고 연화에게 용서를 빌었으며, 자신들이 시댁에서 받은 서름을 만만한 연화에게 풀려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반성하며 눈물을 쏟아냈고,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지혜로 악독한 신우이를 몰아냈다는 소식에 박수를 쳤고, 연화의 이름은 이제 고난을 이겨낸 현숙한 여인의 상징으로 마을에 널리 알려지게 되며 그녀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 승리가 결코 기쁘지만은 않았는데, 한 집안의 식구끼리 서로를 속이고 모함해야만 했던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고, 진정한 평화는 강압적인 징벌이 아닌 진심 어린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시누이들을 한 명씩 일으켰으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며느리인데 왜 서로를 아프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나지막하게 말하였고, 이 진심 어린 한마디는 시누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어 그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끼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관용에 감동한 시누이들은 이제 진심으로 연화를 집안의 안주인으로 다의하기로 맹세하였고, 김진사 댁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참모 할멈과 함께 부엌에 앉아 소박한 밤참을 나누며 그동안의 소회를 풀었는데, 할멈은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장한 일을 해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연화는 할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을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할멈은 연화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시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우니 항상 경계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고 마지막 조언을 건넸고, 연화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기상골의 밤은 깊어만 갔고,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이 집안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내일 아침 더 밝은 미소로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누이들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일찍 일어나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우며 부엌일과 청소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세상에 이런 기적이 다 있느냐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화는 시누이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는 일감을 나누어 주어 그녀들이 친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특히 바느질 솜씨가 좋은 셋째 시누이에게는 동네 아이들의 옷을 짓는 일을 맡겨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등 지혜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연화의 살림 솜씨와 용인술에 탄복하며 집안의 열쇠를 연화에게 맡기려 하였으나, 연화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며 극구 사양하여 시어머니의 신뢰를 더욱 깊게 얻게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김진사 댁 며느리가 7 시누이를 감화시켜 효부와 연료의 표상이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해졌고, 이 소식은 고향에 계신 연화의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 부모님은 딸의 장한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연화는 부모님의 편지를 읽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더욱 정성껏 시어른들을 모시고 시누이들과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는 법이라 연화의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질투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마을 어귀에서부터 김진사 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먼 친척들의 검은 속내였습니다. 먼 친척 중 한 명인 김진사의 사촌 동생은 평소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김진사 댁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는데, 그는 집안이 화목해지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다시금 시누이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누이들을 한 명씩 찾아가 연화가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가머니설로 꿰어내려 하였으나, 이미 연화의 진심을 알게 된 시누이들은 그의 말을 콧방귀로 맞받아치며 연화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어 친척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공략하여 며느리가 친정에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짓 장부를 만들어 보여주며 노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획책하였고, 이는 다시금 집안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촌 동생이 가져온 거짓 장부를 보고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연화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인간의 의심이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법이라. 연화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금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변화된 태도를 금세 눈치채고는 배후에 누군가가 있음을 직감하였고, 참모 할멈을 통해 사촌 동생이 빈번하게 집안을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가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녀는 사촌 동생이 만든 장부가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기록해온 꼼꼼한 가계부와 창고의 재고 목록을 대조하며 반격의 증거를 하나씩 수집해 나갔고, 이번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집안의 모든 어른과 시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촌 동생이 가져온 장부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그의 사기 행각을 만천해 폭로하였고, 사촌 동생은 예상치 못한 연화의 치밀함에 당황하여 땀을 흘리며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시누이들은 이제 연화의 편에 서서 사촌 동생을 거세게 비난하며 다시는 가문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몽둥이 찜질을 가하려 했지만, 연화는 그를 관가에 넘겨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해결을 선택하여 가문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7 시누이는 연화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진정한 집안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진사 댁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고, 연화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확고한 안주인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으며, 그녀의 명성은 기상골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이 평화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지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고, 시누이들과 함께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선 활동을 시작하며 가문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고귀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김진사댁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동네의 복이 굴러 들어온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연화는 매일 밤 달빛 아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기상골의 평온한 밤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상골의 깊은 가을은 단풍보다도 더 붉은 긴장감을 머금고 찾아왔으며, 연화는 마당의 낙엽을 쓸어내며 집안 곳곳에 스며든 낯선 냉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소동 이후 넷째 시누이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남은 6 시누이의 태도는 여전히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특히 가장 엄격했던 첫째 시누이의 수척해진 얼굴은 연화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구심의 씨앗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평소와 달리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밤늦게까지 사랑채 뒷방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척이 들려와 연화는 다시금 이 집안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시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뒤주를 정리하던 중 쌀 가마니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이는 단순히 식구가 많아서 생기는 일이라기엔 그 양이 너무나도 막대했습니다. 연화는 참모 할멈에게 조용히 다가가 혹시 요즘 집안에 큰 지출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할멈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눈길을 피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들려주지 않아 의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첫째 시누이가 매일 밤 보따리를 들고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뒤를 밟기로 결심하였으며, 어둠 속에서 드러날 진실이 무엇일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는 긴장된 밤을 보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밤의 연화는 숨을 죽이고 첫째 신우이의 뒤를 쫓아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버려진 물레방앗간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신우이가 낯선 사내에게 비단 보따리를 건네는 광경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내는 신우이를 거칠게 몰아쓰며 더 많은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고 있었고 첫째, 신우이는 울먹이며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평소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연화는 신우이가 어떤 공영에 처했기에 가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저런 자에게 바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고 이 일이 집안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몰라 섣불리 나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첫째 신우이의 안색을 살피며 넌지시 간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신우이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며 시선을 회피하는 바람에 연화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연화는 다른 신우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져 둘째와 셋째 신우이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녀들 역시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 귓속말을 나누는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화는 이들이 무언가 거대한 재난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면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화는 참모 할멈을 다시 찾아가 정성껏 달인 보약 한 사발을 건네며 이제는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할멈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첫째 신우이의 친정 오라비가 도박빚에 시달려 가문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 사내는 김진사 댁의 먼 일가부치였으나 행실이 불량하여 가문에서 내쳐진 자였고 그는 첫째 신우이의 과거 약점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고 있었으며 다른 신우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각자의 패물을 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신우이들이 왜 그토록 자신을 경계하고 독하게 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새 식구인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연화는 이제 신우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들을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협박범인 그 사내를 단죄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신우이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고도 없이 들어가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을 밝히며 이제는 혼자 짐을 지지 말고 함께 해결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신우이들은 처음엔 화를 내며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첫째 신우이의 손을 잡으며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라고 설득하자 신우이들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연화에게 매달려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신우이들을 다독이며 협박범을 유인할 덫을 놓기로 하였고 그녀는 시어머니 몰래 집안의 보물로 위장한 상자를 만들어 사내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는 편지를 첫째 신우이를 통해 전달하게 하여 적을 유인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내는 눈먼 돈에 눈이 멀어 연화가 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로 약속하였고 연화는 이 과정에서 마을 장정들과 관가의 도움을 미리 요청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 신우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약속한 날 밤 기상골의 찬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었으나 연화와 신우이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가문을 지키는 여장부들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에 나타난 사내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물 상자를 낚아채려 했으나 상자 속에는 금은보화 대신 그가 그동안 보냈던 협박 편지들과 가짜 장부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연화의 신호와 함께 숨어있던 장정들이 나타나 그를 포위하였습니다. 사내는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연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으니 순순히 죗값을 받으라고 꾸짖었고, 그 기세에 눌린 사내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공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연화의 지혜로움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히게 되었습니다. 사내를 관가에 넘긴 뒤 연화는 시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보며 이제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시누이들도 연화의 어깨에 기대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들은 시어머니를 깨워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백하였고, 시어머니는 딸들이 겪은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한편 며느리 연화의 현명한 대처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연화를 안방으로 불러 귀한 보물을 하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시누이들의 진심 어린 웃음을 얻은 것이 더 큰 수확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더욱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골 김진사 댁의 아침 풍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시누이들은 이제 연화를 보면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으며 부엌일도 서로 돕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이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 이유를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으나 시누이들은 이제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와 함께 장터에 나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우애를 다졌습니다. 연화는 시누이들에게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게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며 집안의 상담사 역할까지 자처하였고, 이런 그녀의 노력 덕분에 시누이들은 각자의 시댁에서도 더욱 사랑받는 아내와 며느리로 거듭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다시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첫째, 시누이의 시댁에서 그녀를 박대하여 쫓아내려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며, 연화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누이의 시댁은 대대로 권력을 탐하는 욕심 많은 집안이었는데,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핑계로 다른 처를 들이려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명백한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연화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연화는 이번에도 단순히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누이들과 힘을 합쳐 첫째 시누이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원정대를 결성하였고, 기상골을 떠나 먼 길을 달려 시누이의 시댁이 있는 고을로 향하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는 가마 안에서 연화는 첫째 시누이의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으며, 시누이는 연화의 따뜻한 온기에 용기를 얻어 눈물을 닦고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찾겠노라 다짐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 5 시누이도 각자의 집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첫째 언니를 돕기 위한 지원군을 모집하였고, 이는 곧 기상골 김진사 댁 여인들의 위대한 행진으로 변모하여 길 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관을 연출하였습니다. 연화는 이 과정을 통해 여인들의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며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한 집안의 며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을 바로 세우는 기둥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연화 일행은 첫째 시누이의 시댁 대문을 당당히 두드렸고, 그곳의 사람들은 기상골에서 온 대규모 방문단에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연화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서리빨 같은 기세로 안주인을 대면하였습니다. 연화는 조목조목 시누이가 그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한 일들을 나열하며 자식이 없다는 핑계로 조강지처를 내쫓는 것은 가문의 수치임을 일깨워 주었고,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관계에 호소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으나
연화가 준비해온 시댁 가문의 부정한 재산 증식장부를 슬쩍 보여주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연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첫째 신우이의 시댁은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녀를 박대하지 않겠노라. 서약서를 썼으며 연화는 그 확답을 받아낸 뒤에야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신우이를 다시금 당당한 자리에 앉혀주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이는 떠나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의 은인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연화는 멀리서 손을 흔들며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라고 무언의 응원을 보내며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근 고을에까지 소문이 퍼져 연화의 명성은 이제 단순한 효부를 넘어 정의로운 여장부로 칭송받게 되었고, 김진사 댁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시어머니는 연화를 만날 때마다 연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상골로 돌아온 연화는 한동안 쌓였던 집안일을 돌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으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누이들 간의 미묘한 경쟁 심리와 시기심을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하였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어 집안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나중에 마을 전체 여인들의 소통 창구로 발전하여 기상골 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연화는 그 중심에서 등불 같은 존재로 빛나며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우연히 집안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시아버지 김진사가 젊은 시절 남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가문에 숨겨진 내력과 7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 연화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딸들이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늘 노심초사하였으며,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들과 화합하여 집안을 잘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연화는 자신의 사명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이 일기장을 시누이들에게 보여주었고, 아버님의 진심을 알게 된 시누이들은 모두 대성통곡하며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맹세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의 7 시누이는 더 이상 연화에게 짐이 아닌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으며, 연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마을 일을 돌볼 때마다 그녀들이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고 연화를 보좌하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시누이들과 함께 마을에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공동 약초밭을 만들었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마을 학교를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가문의 부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화의 행보는 김진사 가문을 기상골의 진정한 지도자 가문으로 우뚝 세우게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진사 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와 기상골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밤, 연화는 따뜻한 화로 앞에 앉아 시누이들과 함께 바느질하며 지난 년간의 일들을 추억하였고, 그녀들은 이제 시누이와 올케 사이를 넘어 친자매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구운 고구마를 내밀며 언니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웃음소리는 찬바람을 뚫고 담장 너머까지 행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문득 창밖의 하얀 설경을 보며 고통스러웠던 초기 시집살이의 기억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이 되었음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이토록 풍성하게 만들어준 7 시누이에게 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시어머니의 방을 찾아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며 문안 인사를 올렸고,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다 라고 거듭 칭찬하며 연화의 덕을 기리는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어
연화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집안일을 연화에게 일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으며,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로 가족들을 기쁘게 할지 고민하며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상골의 밤은 깊어만 갔고 연화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은 마을에서 가장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 집안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깨어있는 수호천사임을 상징하는 듯 평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였고, 시누이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찍 모여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설 음식을 준비하며 활기찬 기운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시누이들에게 각자의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는 기상골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가족잔치로 이어져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화의 포용력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잔칫날 연화는 수백 명의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들의 편의를 살펴 모두가 연화의 살림 솜씨와 인품에 감탄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시누이들은 그런 연화가 자신들의 올케라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달이 높이 떴을 때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서 시누이들과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한 해의 애군을 떨쳐버리고 다가올 새해의 복을 빌었으며, 그녀들의 춤사위는 달빛 아래서 마치 한 마리의 나비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게 너울거렸습니다. 연화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서러움을 완전히 씻어냈고, 오로지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기상골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누이 한 명 한 명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자신의 편임을 확인하며 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긴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잔치가 끝난 직후 연화는 시아버지 김진사로부터 가문의 비기를 전수받게 된다는 은밀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는 연화가 이 집안의 진정한 후계자로 공인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연화를 서재로 불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지도가 아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비상식량 저장소와 구휼미 관리법이 담긴 문서를 건네주며 이 책임을 오로지 연화에게 맡기겠노라 선언하였습니다. 연화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시누이들과 함께라면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락하였고, 이제 기상골 김진사 댁의 운명은 연화의 가냘프지만 강인한 손끝에서 새롭게 쓰이기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화는 서재를 나오며 밤하늘의 밝은 보름달을 향해 기도를 올렸고,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살펴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7 시누이와 영원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빌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고요한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이어졌고, 집안 곳곳에서는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와 연화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으며,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고, 연화가 마주할 다음 사건은 그녀의 명성을 나라 전체에 알리게 될 대단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상골의 평화로운 밤공기 속에서 달콤한 꿈을 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김진사댁의 기와 지붕을 타고 내려와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던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 일어나 대청마루를 닦으며 오늘 있을 가문 전체의 대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수줍던 새 신부의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틀을 잡은 당당한 안주인의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7 시누이들도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움직였고, 마당 한쪽에서는 가마솥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며
온 집안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평화로운 활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으니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은 반가운 손님들 뿐만이 아니었으며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먼 친척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 다시금 웅성거리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사촌 동생의 일을 거론하며 연화가 가문을 독식하려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으며 제사 준비로 바쁜 마당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살림살이를 발로 차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 축제 같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빗자루를 내려놓은 뒤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예의를 갖추면서도 서리빨 같은 음성으로 가문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노라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시집간 뒤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가 연화의 도움으로 자리를 지키게 된 첫째 시누이가 앞으로 나서며 연화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뒤이어 다른 시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연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7명의 시누이가 한마음으로 뭉쳐 외부의 적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자 무례하던 친척들은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담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 김진사댁 여인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눈을 하나씩 마주하며 가문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의 굶주린 이들을 위한 곳간임을 분명히 밝히며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라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지 않자 안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며느리 연화의 말이 곧 나의 말이며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결정권은 연화에게 있음을 가문 어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친척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꼬리를 내리며 서둘러 대문 밖으로 물러났고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올렸고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너의 지혜가 우리 가문을 살렸노라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격려해 주셔서 주변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동이 완전히 정리되자 연화는 자숙 중이던 넷째 시누이를 불러내어 오늘 제사에서 조상님들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식구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명하였고 넷째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그녀를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라 다독여 주었고 이 모습에 감동한 다른 시누이들도 모두 다가와 넷째의 손을 잡아주며 진정한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7 시누이 사이의 해묵은 갈등과 시기심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고 연화를 중심으로 한 가문의 단합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제사가 시작되자 7 시누이는 연화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고 제사상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정갈하게 차려져 조상님들의 덕을 기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직접 빚은 맑은 술을 잔에 따르며 가문의 안녕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였고 시어른들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집안의 기둥이 제대로 섰다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김진사 댁의 번창을 빌었고 가문을 둘러싼 음산한 기운은 사라지고 오로지 밝고 상서로운 기운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신비로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자리가 마련되자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초대하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대접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잔치 마당을 열었습니다. 7 시누이는 손수 음식을 나르며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예전에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아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화는 가장 가난한 집 아이들을 불러
맛있는 떡과 고기를 챙겨주며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아버님은 연화의 자애로운 심성에 감탄하며 가문의 앞날이 참으로 밝다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연화는 시누이들을 따로 불러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며 각자의 시댁에 가져갈 귀한 선물을 건넸고, 시누이들은 연화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연화는 시누이들에게 이제 친정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이니 시댁에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격려하였으며, 시누이들은 연화를 큰언니처럼 믿고 따르겠노라 맹세하였습니다. 이들의 우애는 단순한 인척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자매의 정으로 승화되었고, 기산골 김진사댁은 이제 사랑과 화합의 대명사로 마을 전체의 본보기가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잔치가 마무리될 즈음, 연화는 마당 청소를 돕는 시누이들과 함께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오늘 하루의 보람을 되새겼고, 그녀들의 웃음소리는 노을빛을 받아 더욱 화사하게 마당을 수놓았습니다. 넷째 시누이는 연화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비녀를 건네며 사죄의 뜻을 전했고, 연화는 그 비녀를 다시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며 이제 우리는 하나이니 그런 미안함은 거두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연화의 넓은 도량에 모든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고, 이제 가문의 질서는 힘이나 강압이 아닌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으로 유지되는 견고한 성벽과 같이 단단해져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집안의 살림 계획과 마을의 구휼 활동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고, 시어머니는 연화의 지혜로운 생각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너는 우리 가문에 온 가장 귀한 선물이라며 이제 나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겠노라 말씀하셨고, 연화는 어머니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두 고부 사이의 깊은 신뢰는 집안 전체에 평온한 공기를 흐르게 하였고, 연화는 창밖의 밝은 달을 보며 자신이 일궈낸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막내 시누이가 곁에서 함께 일손을 거들며 조잘거리는 소리에 즐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누이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돈된 모습으로 나와 집안일을 돕고 시어른들께 문안을 올리는 등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활기차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마을의 기운이 좋아졌다며 연화를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단순히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넘어 마을의 어려운 여인들을 돕는 공부방을 열어 글을 가르치고 바느질 솜씨를 전수하며 그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인 활동에도 앞장서기 시작하였습니다. 7 시누이들도 연화의 뜻에 동참하여 각자의 재능을 살려 선생님이 되거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이는 기산골을 넘어 주변 고을까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지혜와 자비심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제 한 가문의 며느리를 넘어 마을 전체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존경받으며 가장 빛나는 삶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었지만 김진사댁의 안방 화로에는 항상 따뜻한 불씨가 살아있었고, 그 주변에는 연화와 시누이들이 둘러앉아 밤을 까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시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권선징각의 도리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시누이들은 연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토록 화목한 가정의 모습은
마을의 모든 집안에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고된 시집살이의 대명사가 아닌 행복한 가족의 표본으로 김진사댁을 첫손에 꼽게 되며 연화의 공덕을 칭송하였습니다. 어느덧 연화가 시집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날, 시아버지는 연화와 7 시누이를 사랑채로 불러 모아 그동안의 화합을 칭찬하며 가문의 갑으로 내려오던 귀한 비단 한 필씩을 선물로 나누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은 특히 연화에게 가문의 열쇠와 장부를 완전히 넘겨주며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주인임을 인정하셨고 시누이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연화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어 연화는 벅찬 감동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화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닥친 모든 시련에 감사하며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보살필 것을 다시금 맹세하였습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진 집안 분위기 속에서 연화는 가끔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고 부모님은 딸의 성공적인 시집살이와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에 안심하며 답장과 함께 정성껏 만든 음식을 보내와 연화의 마음을 더욱 풍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연화는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신 음식을 시누이들과 나누어 먹으며 고향의 정취를 함께 느꼈고 시누이들은 연화의 부모님을 자신들의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는 등 집안 간의 우애도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는 김진사 가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고 연화는 이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연화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방한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7 시누이는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밤을 새워 바느질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녀들의 손길이 닿은 옷 한 벌 한 벌에는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고 이를 선물 받은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하여 마을 전체에 훈훈한 정이 넘쳐났습니다. 연화는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이 그 어떤 재물보다 크다는 것을 시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었고 시누이들은 이제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고귀한 성품을 갖춘 명문가의 여인들로 성장하여 연화의 든든한 날개가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눈이 하얗게 내리는 창밖을 보며 연화는 문득 처음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의 두려움을 떠올렸고 그때의 막막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와 평온함으로 가득 찬 것을 느끼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시누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증명해 보였기에 그 어떤 성취보다도 값진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제 7명의 시누이가 짐이 아닌 7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었고 그녀는 그 꽃들이 시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는 정원사로서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만끽하였습니다. 이제 연화는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뿐만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 잡았으며 그녀가 내리는 결정은 항상 공정하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모두가 김진사댁 며느리인 연화를 찾아와 판결을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연화는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기산골은 어느 고을보다 화목하고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그런 연화의 곁에서 비서이자 친구로서 그녀를 보조하며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김진사 가문은 대를 이어 칭송받는 명예로운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며 연화와 7 시누이의 아름다운 동행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고 그녀들의 삶은 고통스러운 시작과는 달리 축복받은 결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으니
이는 오로지 연화의 끊임없는 인내와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에서 고요히 책을 읽으며 내일 아침 식구들에게 해줄 따뜻한 국을 고민하였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가족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열정만이 가득하여 보는 이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산골의 밤은 깊었으나 연화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등불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희망을 주듯 밤새도록 환하게 빛나며 가문의 영원한 안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는 잠들기 전 7 시누이의 방을 하나씩 돌며 이불을 덮어주고 평안한 밤이 되기를 빌어주었으며, 그녀들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도 편안히 눈을 감고 달콤한 휴식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7명의 시누이와 함께 푸른 초원을 달리며 웃음꽃을 피우는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연화는 그 꿈속에서조차 가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해가 뜨고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연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며 그녀 곁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7명의 자매가 함께하고 있기에 그녀의 앞날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기산골의 산자락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봄의 전령을 알리던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연화는 마당 너머로 보이는 진달래꽃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함께 마음속에 쌓여있던 근심들이 눈 녹듯 사라졌음을 깊이 실감하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덧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것은 가문을 지키고 7 시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아 연화는 자신의 손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오는 흙내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향기처럼 감미로웠고, 온 집안에는 봄볕 같은 따스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 깃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7 시누이는 약속이나 한 듯 연화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봄나무를 다듬고 장단을 맞추며 즐거운 웃음꽃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화에게 모든 일을 미루고 뒷짐만 지고 있었을 그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먼저 어려운 일을 맡겠다며 앞다투어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새아기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졌으니 정말 고맙다는 말을 나직이 건넸고, 다른 시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시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고,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 나간 셋째와 다섯째 시누이는 동네 안악들에게 우리 올케만큼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을 늘어놓았습니다.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이제 기산골 사람들은 연화를 김진사댁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마을의 보배로 여기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연화를 도둑으로 몰았던 넷째 시누이조차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연화의 편을 들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정성을 다해 집안일을 돕고 있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김진사 댁의 화합을 보며 집안에 어진 여인이 들어오면 가문의 운명이 바뀐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며 감탄하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연화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품속에서 낡았지만 윤기가 흐르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곳간 열쇠 뭉치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묵직하게 쥐어주시며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내게 맡기겠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연화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네가 들어온 뒤로 우리 집 7딸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족한 자신을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고
방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시누이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7 시누이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싱그러운 쑥과 냉이를 바구니 가득 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연화의 곁에서 제잘거리며 언니가 가르쳐준 바느질 덕분에 시댁 어른들께 칭찬을 듬뿍 받았다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연화는 그 모습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부드러운 바람은 그녀들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고, 7 송이의 꽃 같은 시누이들과 그 중심에 선 연화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산수화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들은 서로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혈육보다 진한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연화는 직접 캔 봄나물로 비빔밥을 만들고 향긋한 냉이 된장국을 끓여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풍성한 성찬을 즐겼습니다. 시아버님은 술 한 잔을 들이키며 7딸과 며느리가 한자리에서 웃으며 밥을 먹는 이 풍경이 꿈만 같다며 호탕하게 웃으셨고, 집안 가득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시누이들의 밥그릇에 맛있는 나물을 얹어주며 많이 들고 건강하시라고 덕담을 건넸고, 시누이들은 연화의 손맛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은은하게 내리쬐고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으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앙금들은 시원한 된장 국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상쾌한 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시누이들과 함께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자신이 처음에 연화를 구박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금 사과하며 이제는 연화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해 연화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누이들도 저마다 연화에게 받은 위로와 도움을 떠올리며 앞으로는 가문을 위해 그리고 연화를 위해 힘을 합치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연화는 이들을 보며 시집올 때 느꼈던 두려움이 사실은 자신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고요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연화는 마을의 가난한 집들을 돌며 어제 카온 나물과 쌀을 나누어주는 선행을 베풀었고, 시누이들도 각자 집에서 가져온 옷가지들을 챙겨와 연화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 선행을 베푸는 모습에 감동하여 고마운 눈물을 흘렸고, 기산골은 이제 시기나 질투가 아닌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마을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연화는 나눔을 실천하며 시누이들에게 진정한 명문가의 품위는 재물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었으며, 시누이들은 연화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뤄 나갔습니다. 그녀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싹이 돋아났고, 기산골의 봄은 그 어느 고을보다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나며 축복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연화의 부모님이 딸의 안부를 묻기 위해 기산골을 방문하셨는데, 그들은 딸이 7 시누이의 지극한 보살핌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사돈 어른들께 연화 같은 보배를 우리 집에 보내주어 가문이 일어났노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친정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의 환대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시누이들은 연화의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등 효성을 다하였고, 이로써 양가 가문의 우애는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부모님의 평안한 미소를 보며 자신이 이룬 이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임을 느끼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는 어느덧 가문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시누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연화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하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기상골 김진사 댁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전해 내려와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전국의 모든 며느리에게 희망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으며 연화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덕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겼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으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7 시누이는 연화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파하는 사절단이 되었고 그녀들의 삶은 매 순간이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기상골에 어둠이 깔리자 연화는 집안 곳곳에 등불을 밝히며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하루의 마지막 일과를 시작하였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하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누이들이 아이들에게 연화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마루 끝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연화의 땀을 식혀주었고 달빛은 그녀의 자애로운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마치 여신과 같은 기품을 자아내게 하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룩한 이 평화가 후대에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를 올렸고 기상골의 밤은 그렇게 가장 평온하고 아늑하게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시누이들이 자신을 쳐다보던 그 매서운 눈빛들을 떠올려 보았는데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해질 만큼 그녀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함을 느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고통은 짧았으나 그 결과로 얻은 평화는 길고 깊었기에 연화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건을 추억하며 인생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듭을 어떻게 아름답게 묶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위는 고요해졌고 오로지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우며 연화의 마음을 더욱 차분하고 평화롭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는 시어머니의 방을 찾아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며 편안한 밤이 되시라 인사를 올렸고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너는 정말 우리 집의 복덩이다라는 칭찬을 건네주셨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사랑 어린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우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음에 만족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연화는 그 달빛을 친구 삼아 달콤한 꿈의 세계로 천천히 빠져들어갔으니 참으로 복된 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상골의 평화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연화와 7 시누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연화가 일궈낸 그 평온한 봄밤의 정취 속으로 깊이 들어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7 시누이의 독설조차 사랑의 속삭임으로 바꾼 연화의 지혜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깃들어 내일 아침은 더 밝고 희망찬 미소로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달빛도 깊어가는 이 밤 연화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머리맡에 머물러 포근한 이불이 되어줄 것이니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평화로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기상골의 연화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진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 편안히 눈을 감고